이게 완전히 굶어 뒤지는 길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물론 와서 어떻게 공부를 할 거고 그 공부를 계속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학과 이희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그런 만큼 얼굴도 좀 달라지고 그랬는데, 오늘 영상을 이렇게 킨 이유는 제일 최신 영상인데 한 10며칠 됐죠. 하여튼 그 영상에서 어떤 분이 되게 장문의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5개의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 댓글을 다시면은 제가 답글을 다 달아드리는 편인데, 이 댓글은 좀 많이 길어서 영상으로 대답을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리고 이 질문 내용들이 대학원을 고민을 하시고, 특히 사학과 대학원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역사학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신입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잘하는 새싹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이제 겨우 박사과정 들어와서 여기서 비빌대고 있는 사람일 뿐인데, 저의 경험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감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는 겁니다. 네, 질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좀 벗고. 네, 그렇다면은 첫 번째 질문. 학사 때, 대학생 때죠, 석사 입시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고학번 아싸이고 자대 대학원을 준비하지 않아서 스터디 낄 것도 없고 결국 혼자 논문만 읽으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작년을 돌이켜보면 연구계획서를 너무 생각 없이 써서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미 1년 정도 하셨었네요. 암만 생각해도 연구 주제가 제대로 안 잡히니까 연구계획서가 이상하게 나오는 게 당연한 서순이긴 한데, 사설이 길었습니다만 혹시 대학원 처음 들어가실 때 세부적인 연구 주제를 어떻게 잡고 들어가셨는지요? 처음 연구 주제 잡았던 과정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되게 많은 질문들이 안에 있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연구 주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거에 관해서는 제 초기 영상들을 보시면 다 어느 정도 실마리를 잡을 수 있긴 한데, 사실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좀 업데이트 하는 겸해서 제가 학사 때, 그러니까 대학생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고 어떻게 대학원을 들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연구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일단 사실 역사학에 관심이 있었던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이었고, 그리고 뭐 옛날 애초에 초등학생 때도 되게 역사 좋아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학과에 진학을 했고, 한국 근현대사 동아리를 했거든요. 애초에 저는 한국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 근현대사 동아리를 하면서 학습 동아리에 학습부장을 몇 번 하기도 하면서, 뭐랄까, 제가 공부하고 싶은 공부 주제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몇 번 짜봤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가 되게 관심이 많았고, 일본 제국이랑 조선총독부가 무조건 나쁘다라기보다는 이 친구들이 대체 어떤 그 정책을 펼쳤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펼쳤는가, 여기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먹고 산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긴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제일 잘하는 걸 하는 게 결국에는 내가 그나마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편하게 돈을 버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대학원이라는 진로를 선택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는 연구 주제를 잡아야 되잖아요. 뭐 기왕에 관심 있던 조선총독부라든지 일제강점기에 대한 그런 연구를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공부를 계속 하려면은 연구 계획을 좀 잡긴 해야 되잖아요. 약간 뭔가 비전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뭐랄까, 역사학은 물론 그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떻게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셸 푸코라는 사람의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의 뭐 약간 철학도 좀 읽어보고, 약간 현대 국가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서 대한민국 헌법사도 조금 뒤져봤고, 또 정치 외교학과의 또 수업도 한번 들으면서, 또 그리고 철학과 수업도 또 좀 들었었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일단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넓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연구 주제에 대한 나름대로는 심화 과정을 제 스스로 겪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렇다면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조금 어떤 식으로 좀 조명을 하면
이제 역사를 바라볼 때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를 또 살펴볼 때 또 괜찮은 소재가 또 이제 제 생각에 일제강점기였어요. 왜냐면은 외래 종족 또 외래 그 약간 외래 성질을 가진 국가인 일본 제국주의가 어떻게 그 조선 사회를 이제 집어삼키면서 어떻게 통치를 해나갔는가 이거를 살펴본다면은 역사적인 실증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본다면은 국가와 사회가 어떤 식으로 이제 조응되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고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연구 계획서에 썼고요. 그리고 또 근데 사실 저는 계명대학교 출신인데 자대대학원을 갔거든요. 저는 학사를 그러니까 대학교를 계명대 사학과를 나왔고 대학원은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역사고고학과를 나왔습니다. 교수님들 다 그냥 학과 교수님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 저를 아시는 상태였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거의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뭐 연구 계획서를 좀 써서 제 포부를 좀 말씀드리니까 뭐 잘해봐라. 주제는 되게 크긴 한데 이걸 좀 잘 좁혀서 논문을 한번 써봐라. 뭐 이렇게 해서 면접을 잘 통과하고 그렇게 대학원을 진학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연구 주제를 잡았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초에 그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근현대사를 보면서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하면은 약간 이걸 좀 고찰할 때 어떻게 고찰하면은 또 상호 관계 모습을 더 잘 살펴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과 일제강점기에 대한 그 관심이 합쳐지면서 일제강점기를 이제 연구를 해보자. 그리고 조선총독부에 대해서 그리고 일제강점기 아래에서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었던 사람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뭐 그냥 전체적으로 일제강점기에 대한 공부를 쭉 해보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나름대로 구조적으로 그 연구계획서에 썼고 그렇게 해서 대학원을 가게 된 거죠. 벌써부터 첫 번째 질문도 되게 긴데 대답이 좀 긴데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로를 완벽히 정하신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막연하게 규장각, 장서각, 국학진흥원 같은 멋쟁이 기관에서 포닥을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과연 TO가 날 것인가? 부터 생각을 해서 뭔가 막연하기만 합니다. 혹시 이런 답답함을 가지셨던 경험이 있는지 만약 있으셨다면 대략 어느 시점부터 해소할 수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들께서 면담을 하면은 일단 대학원을 오면 어떻게든 길이 열린다. 하지만 힘들 거니까 각오해라. 라고 하시긴 하지만요. 교수님 말 믿어도 되겠죠? 예, 교수님 말이 거의 다 맞습니다. 오면은 일단 길이 열리는 건 확실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와서 어떻게 공부를 할 거고 그 공부를 계속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글쎄요, 저는 대학원을 학술 쪽으로 가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대학원 석사 들어갈 때부터 결정을 했던 거고요. 저는 또 그런 질문을 하죠. 아니 그 역사 특히 이제 인문학이나 역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일자리도 딱히 많이 없고 뭐 가봤자 뭐 돈 비리비리하게 벌고 뭐 먹고나 살겠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특히 그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면 진짜 그런 말들 많은데 이건 어딜 가나 다 똑같은데 사실 거기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먹고 살 걱정은 해야 되잖아요. 자대대학원을 갔었잖아요. 계명대 석사를 그렇게 갔었는데 거기는 조교를 하면 이제 한 학기에 돈이 이제 일정하게 나오는데 그걸로 제 생활비랑 그 등록금, 대학원 그 등록비 이것도 나오면서 이게 저금을 좀 할 수 있는 게 견적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교 활동을 쭉 하면서 또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도 그 되게 또 좋은 일을 하나 저희와 이제 같이 하지 않겠느냐 권유를 하셔서 그 일을 좀 하면서 돈도 조금 벌었고 약간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라는 걱정을 좀 던 거죠. 실제로 또 일도 좀 하고 하면서 좀 식견도 넓어진 것 같고 그 좋은 경험이었어요. 뭐 이것도 나쁘지는 이게 완전히 굶어 뒤지는 길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물론 대기업을 가서 아니면 어느 기업체를 가서 막 이제 따박따박 돈을 받으면서 막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아니긴 해요. 하지만 혼자 벌어먹고 살기에는 괜찮은 돈이고 어디 가서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을 이제 석사를 졸업하고 나서는 1년 동안 잠깐 어디 그 기간제로 취업을 해서 돈을 또 벌었었고 또 이런 것들도 또 찾아보면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대구박물관에서 한 4개월 5개월 정도 논문 쓰는 기간 동안 그렇게 일을 하면서 썼었고 2021년에
한 3월부터 12월까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또 이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그 공고가 또 떠서 그걸 좀 지원을 해서 좀 그렇게 하면서 돈도 좀 벌고 약간 제가 하고 싶은 것들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길에 들어가는 순간 동국정은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고 꾸준히 돈을 벌어 먹어야 되는 것을 좀 찾아가야 되지만 뭐 그렇다고 힘들 수는 있어요. 그게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저는 약간 학술 쪽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고 그리고 계속 그걸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마다하지 않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북대에 온 것도 연구를 계속하면서 이제 돈도 꽤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길 오게 된 거고 여기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좀 바쁘긴 하지만 약간 계명대랑은 약간 조금 다른 학풍이기 때문에 좀 더 제가 노력을 해야겠죠. 적응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여기도 되게 괜찮은 곳이다 라고 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학술 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학술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만 있으신다면은 들어오면 어떻게든 길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 거라는 각오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치열하게 사시면서 또 효율적으로 어떻게 연구와 그 삶의 질과 뭐 이렇게 휴식을 어떤 식으로 이제 배분할지 잘 생각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